그럼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슈가 있었던 유한 양행을 좀 볼까 합니다. 베링거 인겔하임과 이제 메쉬 기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중단을 통보받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뱉어낼 계약금이 있을까 봐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 좀 적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한 500억 정도 수준이라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시선들이 좀 모였습니다. 오늘 움직임 보면 1%대 강세는 보이고 있는데 금요일에 크게 좀 밀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만회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일정상으로는 이제 20일 전후로 해서 초록 공개가 있는데 20일에 그러면 이 일정 전후로 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? 네, 유한양행이 사실 이 메시 치료제에 관련된 이 라이선스 반환을 이걸 큰 악재로 좀 인식했나라는 부분들에 저는 좀 다소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라이선스와 반환이라는 것은 라이선스,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다시 좀 회수했다는 뜻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뭐 시장의 어떤 평가들은 메시 치료제가 사실상 임상의 어떤 성과를 좀 입증하기에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들 때문에 일시적인 노이즈가 좀 됐던 부분들인데 일단 기술 이전을 했다는 것은 해당되는 어떤 약물의 시판화가 가능성들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는 기준에서 라이선스 아웃이 좀 되는 것이고 이게 실제 임상을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질 때 그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다만 이 부분이 라이선스 아웃이 반환됐다고 해서 해당되는 약물이 순 엉터리였다 이렇게 좀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의 앞서 어떤 이 나갔다? 관점에서는 어떤 차이가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메시 치료제가 주 플랫폼이 아니죠. 지금은 뭐 이미 시장에서 입증받은 렉라자라는 이 향후 블록버스터급에 대한 신약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유럽과 일본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번 유럽 폐암학회에서 발표된 OS 데이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생존율이 경쟁 약물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높아졌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약물이 평균적으로 지금 이 OS 데이터가 38.7개월 정도가 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좀 상회하는 지금 시장에서 한 40개월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치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40개월 이상의 OS 데이터를 좀 발표를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즉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생존율이 높은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쟁 약물 대비해서 렉라제 병용 치료제가 글로벌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전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렉라자 그리고 리브리반트의 병용 치료제의 확장성들을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여기서 연동되는 마일스톤의 어떤 성과, 특히나 중국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시판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뭐 승인을 좀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마일스톤이 올해 하반기에 유입이 되고 향후의 판매량은 로열티와 좀 맞물리면서 매출로 좀 인식된다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봤을 때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